오늘 영상 내용에 앞서 파이코인과 같은 테마로 묶었던 코인들의 차트를 보며 종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무려 9개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난 3개월간의 성적표를 보시죠. 이건 조정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가장 왼쪽의 앱토스와 수위를 주목해주세요. 무려 마이너스 40%를 뚫고 바닥으로 돌진 중입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3개월 만에 6천만 원만 남았다는 뜻이죠. 시장의 대장주 격인 이더리움과 솔라나조차 마이너스 30%대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트 중간을 한번 봐주십시오. 8번째 종목 파이코인입니다. 파이는 유일하게 1개월 구간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맷집이자 시장의 자금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단기적인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변동폭을 비교해보면 톰과 파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른 코인들이 10% 가까이 뚝뚝 떨어질 때 이 두 종목은 상대적으로 짧은 하락폭을 유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파이는 한 달간 쌓아온 상승분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차트 데이터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공동으로 아주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해석 지침인데 SEC 의장인 폴 애킨스가 워싱턴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5가지 카테고리로 명확하게 나눈 것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16종의 코인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어 증권이 아니라고 확정되었죠. 아쉽게도 제 쇼츠에서 다루었듯이 파이코인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파이코인 유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디지털 도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입니다. 이 디지털 도구라는 개념은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탈출구로 설계되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주식을 사는 건 나중에 주가가 오르거나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 목적이 강하죠. 하지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사는 건 그 안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도구를 사는 것입니다. SEC는 어떤 자산이 단순히 투자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를 증권이 아닌 도구로 정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코인의 모든 설계 구조는 이 기준에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특히 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시대를 열면서 파이RC1이라는 생태계 토큰 디자인 표준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개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헌법이자 상위 개념입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앱이나 토큰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이 표준 설계도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는 곧 파이가 규제 당국이 원하는 제품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기술적 증거가 됩니다. 먼저 파이는 기능적 유틸리티가 우선시되는 구조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발행자가 홍보를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안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가 핵심이죠. 파이는 폐쇄형 메인넷 기간을 거치며 쇼핑, 게임 같은 수천 개의 유틸리티 앱을 먼저 구축했습니다. 사용자가 파이를 보유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중에 비싸지겠지라는 기대보다 이 앱에서 결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쉬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특히 파이의 필살기는 신원 및 자격 증명 기능입니다. SEC는 어떤 자산이 사용자가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설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2026년 3월 기준 1770만 명 이상의 KYC 데이터를 보유한 파이는 세계 최대의 인간 증명 인프라입니다. SEC는 이런 인간 증명 도구를 전형적인 비증권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코어 팀은 지난 6년 넘게
돈을 내고 코인을 사라는 ICO를 한 적이 없고 오직 기여를 통해 얻고 생태계에서 쓰라고만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일관된 태도는 규제 당국이 보기에 아주 긍정적인 도구적 신호입니다. 만약 파이가 이 디지털 도구로 최종 판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하위 테스트라는 증권성 판단의 칼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가치 상승이 코어팀의 마케팅 덕분이 아니라 유저들이 만든 앱의 유용성 덕분이라는 논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이의 1770만 명 KYC 데이터는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원유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타 블록체인이나 AI 기업들이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려면 파이로 인증받아라라고 요구하는 순간 파이는 단순한 화폐를 넘어 웹 3.0의 표준 신분증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살펴볼까요? 가장 강력한 것은 신원 인증 서비스 모델입니다. 새로운 소셜 미디어나 금융 앱이 런칭할 때 가짜 계정이나 로봇을 막기 위해 파이의 KYC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죠. 외부 기업들은 인증 수수료를 파이 생태계에 지불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 국고로 유입되거나 노드 운영자들에게 보상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파이의 데이터를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AI 학습을 위한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 마켓플레이스도 가능합니다.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은 AI의 답변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짜 인간의 판단 데이터가 절실합니다. 파이 유저들이 앱 내에서 AI 답변을 평가해주고 그 대가로 파이를 받으면 AI 기업은 거액의 비용을 파이 생태계에 지불하게 됩니다. 파이는 1인 1계정이 보장된 실명 유저들이라 데이터의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아 단가도 비싸게 책정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짜 클릭이 없는 제로 복 광고 모델과 유망한 신규 코인 프로젝트들이 가짜 계정을 걸러내고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게이트웨이 역할까지 더해지면 파이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트랜잭션은 바로 여러분의 노드를 거쳐가게 됩니다. 노드 운영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신원 인증과 거래 도구를 유지하는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이죠. 수수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노드 운영 비용을 사업적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도 생깁니다. 가격 변동 메커니즘도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사야만 하는 강제적 수요가 가격을 지탱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파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비스를 쓰려면 달러를 내고 파이를 사서 결제해야 합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으로 시장의 파이를 사들이는 바이백이 상시 발생하며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됩니다. 반면 공급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정량의 파이를 보증금처럼 묶어두는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고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없애버리는 소각 메커니즘이 결합되면 파이는 시간이 갈수록 귀해지는 디플레이션 구조로 진입합니다. 소각 메커니즘은 파이 RC 1단계에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결국 파이코인은 언제 팔까를 고민하는 대상이 아니라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배당을 주는 우량주처럼 변모하게 됩니다. 파이는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원하는 모범 답안을 미리 써둔 셈입니다. 노드 운영자인 여러분은 바로 그 거대한 데이터 공장의 핵심 설비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파이 생태계 활동에 큰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드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기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파이오니어 분들의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